자, 앞서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6가지 요인 중에 2가지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나머지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좀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전해주시죠. 네, 6가지 요인 중에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기적이지만 강력한 요인인 정책적인 요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가격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죠, 가격이. 자,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현재 얼마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5년 후에 올라갈 가격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앞으로 시간 대비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프리미엄이 보장될 정도로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보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요, 매매 가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매매 가격의 조건은 미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레버리지로서 전세를 볼지 않을 수가 없죠. 전세가 수준이 매매가 대비 높게 되면은요, 일단 2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거 반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는요,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의 수준과 기존의 전세 가격 흐름이 어떻게 맞는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 주변의 정비사업이나 이런 이주 수요를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의 등락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가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월세 가격의 수준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냐면, 내가 매매를 하는 데는 전세 끼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월세 가격이 모든 가격 하락에 있어서 지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월세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을 갭 투자를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내놔도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월세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통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요, 투자할 때는 대략 뭐 5에서 6% 이 정도를 요즘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에 그 하락 폭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바로 월세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세 수준이 받쳐주고 가격이 떨어져서 5% 정도까지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상은 매매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마지노선, 마지막 방어용으로서 월세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전월세 전환율은 결국 무엇이냐면 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세 가격 보증금 1억을 과연 1년 동안의 월세를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느냐인데, 이것은 지역별로, 상품별로, 사이즈별로 좀 다르거든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값어치가 지방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월세 붙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다음 낙찰가율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경매로 받지도 않는데 왜 낙찰가율을 봐야 되지?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보려면요, 인근에서 나왔던 혹은 그 단지에서 나왔던 경매 낙찰가를 보면 미래 가치를 간접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3번째 경제적 요인 중에서요, 가격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2번째는 이제 금융 조건도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TV, 대출의 한도가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의 거래량을 줄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LTV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어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9.13 대책 이후에 LTV라든가 DTI, 그 다음에 DSR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금융 제재가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또 아까 말씀드렸고요. 상환 방식이 이제 원금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좀 커지죠.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의 중도금과 관련된 집단 대출 이런 것들이 규제가 가해졌을 경우에는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공사기간 동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이는 그런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융 조건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제 조건 취득세가 올라간다 부담이 가겠죠. 그다음에 재산세가 올라간다 보유세가 올라간다 부담이 가겠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나 상속 이런 것들의 세율이나 구간들이 막 올라가게 되면은요 부동산 거래량을 떨어뜨리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6가지 요인 중에 경제적 요인 중에 세제 조건도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요 소득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월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은요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사면 1년 혹은 2년 후에 연소득이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를요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하고 만나는 강의실이나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방송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 타이밍이죠.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어느 기간에 언제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과 본질을 파악을 하면 지역과 상품을 분석을 하면 대략적으로 좀 윤곽이 잡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가 또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적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또 이제 입지적 요인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데요. 도로라든가 철도망은 사실은 A라고 하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이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접근성의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도시기본 때 마찬가지지만은요. 국가나 지자체는요. 일자리와 집을 가깝게 혹은 가깝게는 만들지 못하지만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환승이라든가 이런 환승이 얼마만큼 용이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교육, 학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육아시설은 가까운가, 초등학교는 단지에서 얼마나 먼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명문이 어디에 있는가, 주변에 혹시 대학교는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마트, 시장, 백화점,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또 집 가까이에 있으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요 전세입자들이 선호를 하게 되고 전세입자들이 선호를 하게 되면 이게 전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있죠. 녹지율이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공원이 주변에 있느냐, 산이 보이느냐, 강이 보이느냐,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노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자연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부동산 가격의 영향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지역의 이미지는 어떠냐. 그러니까 지역의 이미지가 안 좋으면요, 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이미지가 안 좋으면은 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고급화되었느냐, 이제 차별화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옆에 단지랑. 그 다음에 명품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단지 가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입지적 요인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또 장례식장, 공장,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또 하락시키는 반대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지적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좋다 들어가면은 이제 단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지는요, 일단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브랜드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그 단지의 가격,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단지의 규모 크면 좋겠죠. 동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동별 간격, 동간격이 좋아야 이게 사실은 이제 환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층수도 사실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랜드마크인
랜드마크인 동이 예를 들어서 35층이다와 랜드마크인 동이 12층이다. 이것은 사실 그 아파트 전체의 가격을 조금은 등락을 좀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뭐 요즘 뭐 잘 나오니까 별게 없는데 조경이라든가 또 건물의 디자인,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커뮤니티, 그다음에 편의시설, 용이성, 그다음에 진출입과의 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앞쪽에 있는 지하철역 앞쪽에 있는 입구에 있는 동의 아파트 가격과 저 뒤에 한 5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아파트 똑같은 사이즈라더라도 가격 차이가 1억에서 2억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요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것은 실수요자들이 봐야 되는 것인데요. 평면의 구조가 어떠냐, 그다음에 방개수가 몇 개고 욕실이 몇 개냐, 냉난방 시스템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베이는 2베이냐, 3베이냐, 4베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벽지나 타일, 싱크대, 몰딩, 창호, 마감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붙박이장이라든가 뭐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향, 그다음에 무슨 형, A 타입, B 타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도 선호가 되는 어떤 형이 있을 겁니다. 향이 있고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소음이 있느냐 없느냐, 현관 구조, 뭐 중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자, 층간소음, 발코니 확장, 옵션, 누수 이런 것들까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 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잖아요. 자, 투자가 부동산 구매의 목적이 투자다라고 하면은요, 사회적 요인부터 방향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투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수요자다라고 한다면은요, 물리적 요인부터 사회적 요인까지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지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요, 다 보셔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하든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든 요 두 개는 거쳐서 다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다 가중치를 더 많이 둘 것이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사회적인, 정책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가 실입주자다라고 했을 때는요, 물리적 요인이라든가 단지적 요인, 입지적 요인 요렇게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요, 이제 수업 시간 또 다른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